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운영 구상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 쇄신과 혁신의 혹이라는 진단 아래 신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희망 70년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새 출발도 다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본의 찬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특보단 신설 등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시스템 쇄신을 통해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본의 찬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특보단 신설 등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시스템 쇄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 한골 탈퇴시키겠다는 국정 쇄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두 말씀의 대부분을 경제 부분에 할애하면서 경제와 통일의 두 수레바퀴론을 역설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라는 경제의 3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혁신의 실천 원년으로 삼고 통일 대박의 주축도를 놓기 위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경제혁신 청사진에는 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체질을 강화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개헌 등 정치 현안에 우선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차이자 경제혁신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첫 해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본격적인 경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것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론을 제시했습니다. 전제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국척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설 연휴를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 남북 공동 행사 개최, 자유로운 왕래 등을 제의했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국가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서는 실체 없는 중상모략인 만큼 분명한 선을 긋고 국정 중심을 잡아나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과 화합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심적 쇄신을 통해 오늘의 청사진을 내일의 희망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나면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것은 바로 대통령만의 소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본연일체가 되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제 14법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 가운데 의미 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모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 생활 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모든 후유증을 국민과 함께 치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합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하면 2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과거용이 아닌 미래용이 되어야 합니다. 전 정권 흠집내기가 아니라 자원외교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길찾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원외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냉철하게 분석해서 바람직한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국정조사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30개 경제 살리기 법안 가운데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경제 14법 중 대부분이 야당의 문턱에 걸려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4건 중 말이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건만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일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일부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원회의 월권으로 말목이 잡혀 있습니다. 야당은 가짜 경제법안이라는 왜곡된 굴레를 씌워넣고 하루가 시급한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 없는 가짜 경제는 없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유해 경제는 없습니다. 소모적인 진짜 가짜 논쟁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 14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 민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는 야당을 기다리겠습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엽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장정의 첫 발을 떼는 날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국민 대타협기구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동됩니다. 특위는 특위대로, 대타협기구는 대타협기구대로 각자 활동을 개시해야 하는 것이 여야 합의 정신의 기본입니다. 야당은 국민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위 활동에 나설 뜻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자칫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식물특위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개혁이 어렵다고 해서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와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당을 씻지 못할 회한을 남기기 전에 공무원연금 특위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 고문이 야권 신당에 참여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분이 네 번째 탈당을 했으니 탈당 DNA가 어김없이 재발된 듯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직 대선 후보의 탈당으로 야기된 야권 분열 책임론을 놓고 강론을박하고 있습니다. 탈당을 명분으로 정권 교체의 미라를 자임했지만 실제로는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형국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첫째도 당권, 둘째도 당권이라는 식의 선당 후당의 당권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당권이 먼저인 선당 후당의 길로 갈 것이냐, 당보다 국민이 먼저인 선민 후당의 길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은 제1야당의 몫입니다. 그 선택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북한이 연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문제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더니 이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입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혈통안보를 구현해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평화유지수단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계획을 운운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결국 대화를 주도하기 위한 얕은 꼼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미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투적인 관인 반응입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훈련으로 한반도 평화는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핵실험과 연합훈련을 연관짓는 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해안은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맞아야 합니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북측이 긍정적인 답신을 보내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